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스트 코드 한 줄을 작성하기까지의 고난을 발표하게 된 창작자 앱 개발 파트의 론다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 부재로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목차로는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 현재 브런치와 T스토리 아키텍처, 그리고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 테스트 측정,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인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해보면 테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좋은 이유들이 많이 있고,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엉클밥이라고 불리우는 로버트 마틴의 저서 중에 클린 에자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에자일의 기술 실천 방법은 모든 에자일 활동 중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기술 실천 방법 없이 에자일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 실천 방법에는 TDD 과정에서 리팩터링, 단순한 설계, 짝 프로그래밍이 있고, 저희 팀은 나름 에자일에 대해서 스터디도 했고 각자가 에자일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에자일스럽게 일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설계를 위한 노력과 짝이나 목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술 실천 방법을 행하고 있는 듯 했으나 TDD는 고사하고 테스트 한 줄 작성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작을 위해 준비했고 현재는 테스트 작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이야기하다 보면 무조건 따라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인데, 현재 브런치와 T스토리에 적용되어 있는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클린 아키텍처와 구글이 제시한 MVVM, 그리고 멀티 모듈로 되어 있고, 아키텍처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RX에서 코르틴으로 변경했고 DI는 힐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앱 모듈 밑에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그리고 데이터를 모두 패키지로 구분해서 구성했고, 현재는 앱,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를 모듈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을 보면 앱 모듈은 DI와 어플리케이션 클래스, 프레젠테이션 모듈은 뷰와 뷰 모델, 도메인 모듈은 엔터티와 레파지토리 인터페이스, 그리고 유즈 케이스, 데이터 모듈은 레파지토리와 로컬, 리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름 잘 구성된 아키텍처지만 테스트 코드가 없었습니다. 저희 팀은 테스트 도입과 무엇을 얼마나 테스트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코드 한 줄 작성을 하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에러들과 미리 만들어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로 뷰 모델 테스트, 두 번째로 코르틴 테스트, 그리고 제우니 5에서의 변경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학습하고 초록 막대를 보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도입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위주로 진행될 테고, 테스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스킵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뷰 모델 테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뷰 모델에서 2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뷰 모델에서 라이브 데이터의 변경에 대한 테스트, 두 번째로 비동기 작업에 대한 테스트. 여기서 비동기 작업에 대한 테스트는 뒤에서 코르틴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보기로 하고, 라이브 데이터의 변경에 대한 테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와 같이 썸띵 뷰 모델에서 하나의 메소드가 라이브 데이터에 변경시키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 테스트를 보면 뷰 모델의 메서드를 실행시켰을 때 라이브 데이터의 값이 제대로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행시켜보면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테스트는 메인이 아닌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라이브 데이터의 setValue의 내부를 보면 assert main threa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고, 들어가서 보면 아크태스크 이스큐터의 isMainThread 메소드를 이용해서 메인 스레드가 아니면 exception을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postValue도 메인 루퍼를 이용해서 메인 스레드로 값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setValue와 postValue 둘 다 메인 스레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테스트에서는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한 가지 룰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룰 중에
인스턴트 태스크 익스큐터 룰이라는 게 있고, 내부를 보면 setValue에서 보았던 아크 태스크 익스큐터에 새로운 태스크 익스큐터를 생성하면서 isMain thread 메소드를 강제로 true를 리턴하고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로 돌아와서 룰을 적용하고 테스트를 실행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코르틴 테스트에 대해서 보면 첫 번째로 뷰모델 스코프 런치에서의 테스트,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디스패처가 있을 때의 테스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본 뷰모델과 달라진 점은 메소드에 뷰모델 스코프 런치가 들어갔고 동일하게 테스트를 실행시켜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뷰모델 스코프 런치는 기본적으로 다른 디스패처가 적용되어 있지 않으면 메인 스레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데이터 때와 마찬가지로 테스트는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에러를 자세히 보게 되면 코틀린 코르틴 테스트 모듈에 있는 디스패처 set main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해라 라고 친절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위에서 작성한 코드의 흐름도를 보면 파란색 줄의 테스트 스레드는 계속 흐르고 있고 뷰모델 스코프 런치에서 메인 스레드에 노란색 줄이 생겨 각자 다른 스레드에서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에러의 힌트를 이용해서 코틀린 코르틴 테스트의 테스트 코르틴 디스패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디스패처를 하나 만들어주고 비포에서 메인을 사용하는 디스패처를 테스트 디스패처로 주입하여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테스트가 끝난 후 애프터에서는 테스트 디스패처로 변경한 작업을 해제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앞에서 본 테스트 디스패처 작업을 하기 전 흐름도이고 오른쪽은 set main을 이용해서 테스트 디스패처를 주입한 후 흐름도입니다. 뷰모델 스코프 런치가 테스트 스레드에서 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테스트에 비포와 애프터를 만들면 귀찮으니 룰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코르틴 룰 클래스를 생성하고 앞에서 본 인스턴트 태스크 익스큐터 룰과 동일하게 테스트 와처를 상속받습니다. 스타팅에서 메인을 사용하는 디스패처를 테스트 디스패처로 변경해주고 피니시도 마찬가지로 리셋 메인을 똑같이 해주면 룰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런블러킹 테스트라는 메소드는 테스트에서 테스트 디스패처의 런블러킹 테스트를 좀 더 간편하게 쓰기 위해 만들어둔 메소드입니다. 테스트로 돌아와서 룰을 달아주면 끝이 납니다. 다음으로 뷰모델 스코프 런치에 다른 디스패처가 들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즈 케이스나 다른 곳에서 위드 컨텍스트로 디스패처를 변경했을 때도 동일한 경우입니다. 앞에서 만든 룰은 메인을 테스트 디스패처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이제 또 다른 디스패처가 들어가게 되면 기다리지 않고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파란색 테스트 스레드가 흐르고 또 다른 디스패처가 노란색으로 빠져나와 흘러버려서 테스트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패처를 사용하는 곳에서 디스패처를 주입받을 수 있게 만들고 런치에서 주입받은 디스패처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입된 디스패처 프로바이더를 다음 장에서 보게 되면 디스패처를 주입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디스패처 프로바이더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테스트 디스패처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어떤 디스패처를 호출하든 테스트 디스패처를 사용하게 만들고 마찬가지로 디폴트 디스패처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만들어서 네이밍에 맞게 디스패처를 사용하도록 구현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로 돌아와서 앞에서 본 디스패처 프로바이더를 구현한 테스트 디스패처 프로바이더 구현체를 썸띵 뷰 모델에 주입해주면 어떤 디스패처를 호출하든 테스트 디스패처가 호출되게 됩니다. 테스트를 다시 실행시키면 같은 곳에서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왼쪽은 앞에서 봤던 다른 디스패처를 넣었을 때 흐름도이고 오른쪽은 디스패처를 주입받을 수 있게 만들고 테스트에서 테스트 디스패처를 주입받아 실행한 이미지입니다. 테스트가 성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볼게요. 뷰 모델의 썸띵 메소드에서 런치가 실행되기 전에 프로그레스 이벤트를 true로 변경해 UI에서 프로그레스가 실행되게 만들었고 런치에서 특정 작업이 끝난 후 프로그레스 이벤트를 펄스로 변경해 프로그레스를 종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프로그레스 이벤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첫 번째 어설트에 대한 기대값은 true인데 프로그레스 이벤트가 펄스가 나와 실패하게 됩니다. 이유는
뷰 모델의 썸띵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첫 번째 어설트를 확인하기 전에 런치까지 다 끝나버려서 프로그레스 이벤트는 true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false로 변경되게 되고, 런치가 끝난 후 첫 번째 어설트를 확인하게 되면 true를 기대했지만 프로그레스 이벤트는 당연히 false를 가지게 되어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그레스 이벤트의 변경 타이밍은 썸띵 메소드에서 런치가 실행되기 전 첫 번째 프로그레스 이벤트의 변경, 그리고 런치에서 특정 작업이 끝난 후 두 번째 프로그레스 이벤트의 변경이 되겠죠. 이런 타이밍을 제어하기 위해서 앞에서 만들고 사용했던 런블러킹 테스트에 있는 퍼지 디스패처와 리줌 디스패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다음 장에서 테스트를 단계적으로 보면 썸띵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퍼지 디스패처를 실행시켜 테스트 디스패처를 사용하고 있는 뷰 모델 스코프 런치를 정지시키고, 뷰 모델의 썸띵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프로그레스 이벤트는 true로 변경되었지만 런치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때 첫 번째 어설트에서 프로그레스 이벤트가 true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리줌 디스패처를 실행시켜 정지되어 있던 테스트 디스패처를 실행하게 되면 썸띵 메소드의 런치가 실행되게 되고, 특정 작업이 끝난 후 프로그레스 이벤트를 false로 변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어설트에서 프로그레스 이벤트가 false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우니 5에서 변경점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 팀은 테스트를 도입하면서 제우니 4 대신 제우니 5를 적용했습니다. 여러 가지 변경점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룰 대신 익스텐션으로 대체되었고, 앞서 적용했던 인스턴트 태스크 익스큐터 룰과 만들었던 메인 코르틴 룰을 사용할 수 없어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 이미지는 기존에 제공되었던 테스트 와처를 상속받은 인스턴트 태스크 익스큐터 룰이고, 오른쪽 이미지는 before each callback과 after each callback을 구현해 직접 만든 익스텐션 클래스입니다. before each callback과 after each callback은 각각 익스텐션을 상속받고 있고, 나머지 코드들은 스타팅 메소드는 before each로, finish는 after each로 그대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테스트로 돌아와서 기존에 적용했던 룰은 제거하고 extend with annotation에 직접 만든 instant task executor 익스텐션을 넣습니다. 현재 보여지는 코드는 메인 코르틴 룰이 있어서 테스트가 실패하기 때문에 마저 변경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변경한 instant task executor 익스텐션과 동일하게 기존에 만들었던 왼쪽 이미지의 메인 코르틴 룰을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before each callback과 after each callback을 구현한 메인 코르틴 익스텐션으로 변경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메소드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메인 코르틴 익스텐션을 다른 익스텐션들과 같이 extend with에 넣지 않고 레지스터 익스텐션 어노테이션에 따라 개별로 등록해준 이유는 기존의 테스트 코드에서 런블러킹 테스트나 다른 디스패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테스트 디스패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고 있던 두 개의 룰은 변경을 완료했고, 혹시나 다른 룰을 사용하고 있으시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제우니 5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변경점이라기보단 이러한 에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러 내용은 제목 그대로 불필요한 스터빙이 존재한다는 내용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몇몇 테스트 케이스에서 동일하게 사용하던 스터빙 코드를 before에 넣어뒀기 때문에 스터빙을 사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에서 불필요한 스터빙이 존재할 때에도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 기존과 동일한 테스트 코드에서 뷰 모델에서는 따로 레파지토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코드에서 불필요한 레파지토리를 스터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러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스터빙을 할 때 왼 앞에 리니언트를 사용할 수 있고, 런 위드에 모키토 러너를 설정할 때 사일런트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우니 5에서는 모키토 주피터의 모키토 세팅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회피는 좋은 방법이나 해결책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일어나는 스터빙은 비슷한 테스트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지워야 하는 것을 깜빡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코드들은 테스트 코드를 더럽힐 뿐더러 테스트 코드를 보고 어떤 것을 추론할 때 추론을 어렵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스터빙은 수정하거나 제거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을 공부하고 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조금 다른 내용으로 빠져보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가 가능하거나 혹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코드가 준비되어 있다면 생각보다 첫 초록막 때는 빨리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브런치는 2018년도부터 조금씩 MVVM 전환을 시작했고 2020년에 마무리했으며 동시에 클린 아키텍처와 힐트를 도입했습니다. 작년 한 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테스트와는 상관없지만 자바2 코틀린, RX2 코르틴, 그리고 멀티 모듈과 같이 코드를 리팩토링 하면서 테스트 가능한 코드들로 조금씩 수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테스트와 더불어 컴포즈도 추가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뷰 모델 테스트, 코르틴 테스트, 그리고 제우니 5에 대해서 공부하고 라이트닝 토크까지 소요한 시간은 대략 3주, 모키토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마찬가지로 공부하고 라이트닝 토크까지 소요한 시간은 대략 1주 정도 걸렸습니다. 이 기간은 하루에 몇 시간씩 조금씩 투자해서 그 시간들을 집약했을 때 대략 이 정도 걸렸다고 추산했습니다. 적용까지 다 한 실제 날짜로 따지면 3달은 걸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공부하고 머리로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고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정리가 된 듯 했지만 실제로 코드를 짜는 순간 그래서 무엇을 테스트해야 되지? 언제 어떻게 측정하지? 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테스트할 것인가, 그리고 테스트의 결과물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브런치와 티스토리는 뷰 모델만 우선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 팀에서 UI 테스트도 스터디하고 나름 준비도 해봤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UI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뷰 모델을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레이어 사이에 매퍼를 아직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서 데이터 레이어의 테스트는 미뤄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모든 레이어를 다 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무슨 레이어를 테스트할지는 정해졌고 이제 테스트한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를 보면 자코코라는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뷰 모델 클래스만 뽑아 커버리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측정의 시기를 보면 브런치와 티스토리 두 서비스 다 모빌에서 릴리즈 빌드 시 자동으로 테스트 후 커버리지를 측정하고 QA를 위한 APK 파일, 마켓 배포를 위한 AAB 파일, 그리고 커버리지 압축 파일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키에 매 릴리즈 버전별 커버리지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천천히 급하지 않게 레거시를 꾸준히 제거해왔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샘플 작성, 라이트닝 토크, 그리고 실제 적용을 위해 매일 짧은 시간을 활용해서 몹 프로그래밍을 계속 실천해 왔던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커버리지가 8%로 매번 기록은 하고 있지만 따로 목표 커버리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목표 커버리지보다 배포시마다 조금씩 성장해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도메인과 데이터 레이어까지 테스트하는 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시행착오는 겪겠지만 아주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테스트를 시작할 수 있어서 테스트 시작해야 하는데 라는 마음의 짐이나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아직 테스트 작성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저처럼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테스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